자, 상상적 경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리벽권으로서 두 번째, 죄는 수개여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판례 볼게요. 자, 여관 종업원 사건 별표 쳐보시고, 그 다음에 여관 관리인 사건도 별표 쳐보시고. 자, 갑은 새벽 3시경에 A 여관에 투숙객을 가정하고 들어가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종업원 을의 옆구리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그랬습니다.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 주인 병도 같은 방에 밀어놓은 후에 병으로부터 현금과 금반지를 강취하였고 을의 1층 안내실에서 을 소유 현금을 꺼내어 갔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방에 누가 와 있죠? 종업원이 와 있죠. 지금 종업원 을이 들어와 있고 여관 주인 병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에다 밀어놓고, 자, 이 방이죠. 여기서 을 집어넣고 병 집어넣고 갑이란 사람이 칼을 들었어요. 칼을 한번 들고 이렇게 그쵸? 칼을 한번 들고 돈 내놔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행위가 한 개죠. 행위가 한 개죠. 그래서 병은 그 즉시 현금과 금반지를 빼앗고 너 어디 있어? 하니까 자기는 지금 없고 1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층으로 내려가서 현금을 가지고 간 거죠. 자, 행위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한 사람부터 빼앗고 한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밑에 내려간 거예요. 그랬을 때 판례는 자, 두 번째 줄에 같은 방에 밀어넣은 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뺏어서 갔다라고 했을 때 행위가 한 번이죠. 칼을 한 번 들었으니까 한 번 쳐들고 돈 내놔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가 한 번이고 죄가 각각이다. 그쵸? 각각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갑은 새벽 3시경에 역시 B 여관에 들어가, 이 같은 놈입니다. 저놈하고 이놈이 같은 놈이에요. 판례 번호 보면 똑같죠?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 관리인 을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칼로 푹 찔러서 상해를 가하였고 현금과 여관 방실의 열쇠를 뺏어서 강취를 했다. 자, 1층 안내실에 있던 주인으로부터 현금과 열쇠를 뺏었습니다. 강도죄가 된 거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1호실 투숙객들로부터 돈을 뺏었죠. 강도했습니다. 202호실 가서 뺏었고 207호실 가서 뺏었던 거예요. 총 몇 번 뺏었어요? 4번 뺏었잖아요. 기 방에 들어갈 때마다 칼을 휘둘렀죠. 칼을 휘둘러서 돈을 뺏었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죠. 물론 투숙객들마다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행위는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에 들어갈 때마다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행위는 제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판결로지 보시게 되면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 세무쳐 보시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뺏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행위가 각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실체적 경합범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워버리세요. 같은 방에 밀어넣은 후에 칼을 한번 쳐들고 돈을 뺏은 것은 행위가 한 번이고 죄가 여러 개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밑에 다른 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칼을 휘둘렀던 것은 행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경합범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상적 경합을 인정했던 판례 볼게요. 자,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빨간색으로 차량을 들이받았다 동그라미. 이것이 들이받은 것이 행위가 한 개입니다. 행위가 한 개였고 그래서 손괴를 하였고 그 다음에 승객들을 상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행위는 한 번 했는데 이 행위 한 번이 손괴도 하고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상상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밑에 판례. 이건 색깔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튀었어요. 튀었다. 자, 이건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도주에다가 색깔 동그라미 쳐볼까요? 도주에다 동그라미. 자, 사람을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상해를 하여면 구조할 의무가 있잖아요. 구조할 의무가. 구조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는 이것이 밑에 나와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돼요. 상해를 이르게 하거나 또는 손괴를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손괴를 하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하게 되면 이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죄만 되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 위반죄도 돼요.
도주 차량이기 때문에, 뺑소니 차량이기 때문에 뺑소니를 한 번 했는데, 뺑소니를 한 번 했는데 그것이 특가법 위반죄도 되면서 동시에 도로교통비 위반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범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판례.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교통을 방해하였다. 과실로 교통방해하면 무슨 죄가 되죠? 밑에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죄가 돼요. 근데 이것이 동시에 자동차를 추락시켰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죄도 돼요. 그래서 행위는 한 번 했죠. 과실로 운전하다가 교량을 손괴해서 자동차를 교통을 방해하고 추락했기 때문에 행위는 한 번 했는데 그것이 동시에 형법상의 죄와 죄에 해당하는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면서 동시에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뭐죠?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은 한 번 했어요. 한 번 운전했는데 그 한 번 운전이 상해도 되면서 동시에 손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특가법, 음주운전이니까 특가법 위반죄가 되면서 동시에 손괴는 업무상 과실 손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교통 위반죄가 되는 것이죠. 행위가 한 번인데 죄가 각각 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범. 자, 판례 2번이 그거죠.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한 번 했습니다. 이 한 번 운전이 밑에 상해에 입히고 동시에 손괴 입혔다라고 했을 때 죄가 각각 된다. 행위가 한 번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이 판례죠. 자, 5번, 6번 친절하게 적어줬네요. 행위가 한 개다. 한 개 동그라미. 6번도 한 개 동그라미. 그쵸? 그리고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그 업무상 배임이든 단순 배임이든 상관없습니다.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이다는 것이고 6번도 행위가 한 번인데 다수의 피해자니까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개니까 상상적입니다. 자, 7번. 채권자들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예상될 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했어요. 은닉 허위양도 한 것이 한 번인데 이게 한 개의 행위인데 그것이 채권자들을 해야 하였다 했으니까 채권자들마다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행위가 한 번이었는데 죄가 각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사기 도박이 한 번입니다. 타짜 알죠? 타짜가 사기로 도박을 합니다. 했는데 피해자 여러 명입니다. 그렇죠? 피해자들 수에 따라서 사기죄가 될 것이죠. 근데 사기 도박은 한 번 했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9번. 자, 9번. 다른 일을 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부리금을 편취하였다. 편취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여러 사람에다가 밑줄 그어보시고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인데 편취는 한 번이죠. 그래서 상상적이다는 것인데요. 자,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계주가 있습니다. 계원들이 있죠. 계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돈을 받아요. 계금을 받아요. 계금을 이렇게 받는데 1월 1일 날 한 번 받았어요. 10만 원씩 받았어요. 2월 1일 날 또 10만 원씩 받았어요. 3월 1일 날 또 10만 원씩 받았어요. 쭉 가서 12월 1일 날 또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씩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주가 잠적하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요때 요 계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 자꾸 죄송합니다. 요 계주가 어떻게 했다고요? 계주가 계금을 받고 잠적을 했다고. 잠적. 됐습니까? 그럼 무슨 죄가 됩니까? 아, 사기죄가 되잖아요.
마치 갯날에 갯돈을 줄 것처럼 하면서 튀었으니까 그쵸? 사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개원 볼게요. 개원은 1월 1일 날 한 번 준 게 아니라 2월 1일도 주고 3월 1일도 주고 4월 1일도 주고 한 1년 내내 줬잖아요. 그쵸? 1년 내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요 개원 A로부터 뜯어간 거, 개원 A로부터 뜯어간 것은 뭐다? 포괄해서 밑에 나오죠. 포괄해서 하나의 사기죄가 된다고요. 그게 A만 그렇겠나요? B도 그렇지. B도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 C도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 D도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피해자별로 포괄해서 하나씩 사기죄가 된다고요. 근데요, 옆에 있는 건 무슨 말인가요? 포괄일제 상호가는 상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잖아요. 자, 1월 1일 날 A, B, C, D 등으로부터 계금을 받았잖아요. 그쵸? 요게 뭐죠? 요게 행위가 한 개죠. 한 개 행위잖아요. 개주가 갯날에 한 번 사기쳐서 돈을 받아가는 것은 행위가 한 번인데 피해자가 여러 명 나타났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사기도박 한번 보세요. 이 도박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도박장이에요. 도박장 1에 이제 A가 있고 B가 앉았고 C가 앉았고 D가 앉았고 E가 5명이서 이제 도박합니다. 요 A라는 사람이 타짜입니다. 타짜 사기꾼이에요. 그쵸? 자, 이제 A가 패를 돌립니다. 자, 패를 이제 화토장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착착착착착 칠 거 아닙니까? 그쵸? 착착착 치면서 패 갖고 막 장난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게 행위가 한 개잖아요. 행위가 한 번이잖아요. 착착착 치면서 패를 돌릴 때, 이 패를 돌릴 때 한 번 돌리잖아요. 한 번 돌리는데, 결국 자기가 따먹잖아요. 그쵸? 자기 돈을 따먹잖아요. 그랬을 때, 한 번 돌렸는데, B도 피해보았고, C도 피해보았고, D도 피해보았고, E도 피해보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피해자들끼리는 상상적 경합이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상상적 경합이다. 왜? 패를 한 번 돌렸으니까. 한 번 돌렸는데 피해자 여러 명 나왔으니까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밑에 여기 이 판을 보게 되면 개주가 1월 1일 날 개원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잖아요. 한 번 사기치면서 A, B, C, D 등 여러 명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1월 1일 날 사기친 것은 상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A 한 명 놓고 봤을 때는 A가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총 1년 동안 사기를 당한 것은 포괄해서 하나의 사기죄가 되면서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줄 피해자별로 포괄해서 한 개씩의 사기죄가 되는데 이들 상호간은 뭐가 된다? A, B, C, D 상호간은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10번입니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도 훼손하고 업무도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행위가 한 번인데 죄가 각각 성립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역시 똑같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한 개인데 이건 한 개의 유포를 했는데 그것이 동시에 업무 방해도 되면서 명예훼손도 되었다면 상경이다. 밑에 같은 거죠. 공연히 허위 사실을 하고 다녔다면 명예도 훼손되었고 업무도 방해하였다면 상상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자, 문서죄 나오는데요. 자, 이건 문서죄에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문서죄의 죄의 개수는 명인수를 가지고 죄의 개수를 따지죠. 그래서 명인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명의자가 2명 이상이라면 2명 이상이죠. 2명 이상이었다면 2명 이상이 된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했을 때는 명인수에 따라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문서잖아요. 하나의 문서였다면 상상적 경합범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고 뭐 계약서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고 나중에 이제 여기 이름을 적을 거 아니에요. A라는 사람 이름 적고 B라는 사람 이름 적고 C라는 사람 이름 적고 D라는 사람 이름 적었어요. 그렇죠? 이 연명이잖아요. 연명 이름이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어질 연자거든요. 그래서 A라는 사람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도장 찍고 또 B라는 사람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도장 찍고 이렇게
옆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약서가 한 장이잖아요. 한 장. 한 장이니까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란 말이에요. 한 장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문서 명인수대로 죄의 개수가 나오니까 4명이라면 죄가 4개라는 거예요. 근데 한 장짜리니까 행위는 한 개라서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13번. 자,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대출을 해주면 안 돼요. 초과 대출을 해주게 되면요. 여기 상호저축은행 관련해서 위반죄가 돼요. 그것만 되나요? 초과 대출로 인해서 저축은행에 손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가 되면서 이것이 동시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도 돼요. 초과 대출을 한번 해줬는데 그것이 죄가 각각 성립하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14번 가볼게요. 자,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 교부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사문서 위조죄가 되죠. 작성 자체는 위조가 되면서 교부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작성과 행사는 뭐가 돼요? 이것은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경합범. 실체 경합범. 근데 이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동시에 작성하고 행사한 것으로 인해서 동시에 이것이 뭐가 됩니까? 동시에 인해서 손을 끼치게 되면 이것이 배임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계약서를 쓰므로 작성 행사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위는 한 번 했는데 결과가 발생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이요. 임의서를 작성 교부하고 나서 한참 후에 손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 사무처리자가 계약서를 지 멋대로 작성하고 도장 찍는 순간 곧장 회사에게 손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돼요. 계약서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성 교부 자체가 곧장 회사에게 손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성 교부 행위 자체가 뭐가 된다? 행위가 한 개라는 거, 한 개. 한 개 행위로 인해서 손해 발생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행위가 한 개라서 상상적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연결효과입니다. 연결효과에 따른 상상적 경합이다. 그래서 작성과 교부는 실체 경합범이지만 그건 아니네요. 연결효과는 아니네요. 연결효과 아닙니다. 이건 취소하시고요. 취소하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함으로 인해서 곧장 회사에게 손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16번, 17번 묶어볼게요. 세 가지 묶어볼게요. 자, 이건 공무원 동그라미 치시고, 국회의원 동그라미 치시고, 금융회사 임직원 동그라미 치시고. 자, 무슨 말이냐? 공무원이 기망을 통해서 재물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면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일반 사람이 사기를 쳐서 돈을 받으면 사기죄밖에 안 돼요. 근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사기쳐서 돈 받으면 수뢰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사기쳐서 돈 받은 것은 한 번인데 그게 공무원 신분 때문에 수뢰죄가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상적이다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인이 하게 되면 사기죄 하나밖에 안 됩니다. 또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수뢰죄까지 성립하게 되면서 한 번 사기쳐서 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이에요. 밑에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기망을 해서 돈을 받은 것은 뭐가 돼요? 사기죄가 되죠. 국회의원을 빼고 일반인으로 하게 되면 사기죄밖에 안 돼요. 근데 국회의원이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 수수죄까지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기쳐서 돈 받은 것은 한 번인데 죄가 각각됐기 때문에 상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17번도 마찬가지죠. 금융회사 임직원을 빼면 그냥 단순히 사기쳐서 돈 받은 것은 사기죄밖에 안 돼요. 안 되지만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기쳐서 받은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률 위반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행위는 한 번 했지만 죄가 각각되었기 때문에 상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번은 공무원 신분 때문에, 16번은 국회의원 신분 때문에, 17번은 금융회사 임직원 신분 때문에 죄가 한 개씩 더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18번은 친절하게 또 한 개라고 나와 있네요.
행위는 한 개인데 죄가 4호도 걸리고 5호도 걸리니까 상상적이다는 것이고요. 19번 가볼게요. 자, 의사 나와 있죠? 의사가 진료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의료법 위반죄가 되고요. 진료 거부하면 동시에 응급조치 불이행으로 인해서 의료법 위반죄가 됩니다. 진료 거부는 한 번 했는데 그게 진료 거부도 되면서 동시에 응급조치 불이행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한 것은 진료 거부도 되면서 동시에 응급조치 불이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다음, 야간 5개 집회에 참가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야간 5개 집회에 참가한 것은 한 번이죠. 그렇죠? 근데 신고하지 않고 하게 되면 집시법 위반죄가 되는데요. 동시에 그것이 교통을 방해했기 때문에 교통방해죄까지 돼요. 그래서 5개 집회 참가한 것은 집시법 위반죄 하나, 교통방해한 것은 교통방해죄 하나. 근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행위가 한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어디서 했겠어요? 집회를 도로에 나가서 했겠지. 도로에 나가서 집회한 것이 행위가 한 번이잖아요. 그 한 번이 죄가 각각 성립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간 5개 집회라고 하는 것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적 제한이 있고 그걸 다 미리 통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했거나 또는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시간을 넘어서 했거나 그러면 전부 다 집시법 위반죄가 되거든요. 다음 21번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라 그랬죠. 내에서 무등록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노래 연습장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공교롭게도 정화구역 내였다는 거죠. 만약에 외였다면 정화구역 바깥에서 했다면 무등록 영업행위죄밖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학교보건법 위반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무등록 영업을 했지만 죄가 각각 성립하였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무허가 카지노 영업이었다면 이것이 관광진입법 위반죄까지 돼요. 근데 동시에 이것이 도박개장죄까지 됩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하나의 죄, 관광진입법 위반죄의 하나의 죄, 행위는 한 번이었는데 죄가 각각 성립하였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휘발유에 솔벤트, 벤젠 등 가짜 휘발유를 혼합해서 판매하면 안 돼요. 혼합해서 판매하게 되면 석유사법 위반죄로 걸려요. 근데 소비자들에게는 진짜처럼 팔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속여서 사기죄까지 되는 겁니다. 혼합해서 판매한 것은 한 번이지만 그것이 석유사법에도 걸리고 형법에도 걸리는 겁니다. 상상적 경합범이 되죠. 자, 24번 같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품권을 제공하였다고 했을 때 이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되면서 사행행위에 관한 처벌법 위반죄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위가 한 번이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되죠. 자, 그 다음 선거일 후에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되면 밑에 선거법 113조 제1항에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가 돼요. 근데 그것이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선거일 후에 답례금지 위반죄까지 돼요. 그래서 금품향을 제공한 것이 선거일 후였기 때문에 전이었다면 죄가 하나밖에 안 되는데 후였기 때문에 이것이 113조 1항에도 걸리고 118조에도 걸리는 것입니다. 제공은 한 번 했지만 선거일 후였기 때문에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행위가 한 개였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이에요. 자, 26번 별표. 자, 강도가 재물 부재로 이르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강도 미수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여자에게 갑자기 강간의 고의가 생겨서 간음을 결심하고 착수해 나아갔는데 역시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죄수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86페이지 펴보시게 되면
자, 여기 판례 나와 있죠. 그쵸? 자, 방금 판결로지 읽었듯이 강도에 실패해 갔습니다. 강도에 착수했는데 강도에 실패해 갔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여자가 보니까 여자가 이뻐 보여요. 그래서 강간을 결심하고 강간에 나아갔는데 역시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그럼 여기까지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강도 기회에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강간에 착수해 나갔으니까 강도 강간 미수입니다.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이 부분은 강도 강간 미수가 된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이 상해를 당해요. 상해. 부상을 당한다고요. 이 부상은 강간 과정에서 나온 부상이기 때문에 강간치상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학설입니다. 학설. 왜? 그 상해가 그 부상이 강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강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강간치상이라는 것이 학설인데 판례는 이렇게 보질 않아요. 이 상처는 강도에서 나온 강도라는 신분범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해서 강도치상이 돼요. 강도치상. 그래서 죄가 강도강간 미수에다가 강도치상이 되고 행위가 한 개, 강간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행위가 한 개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죄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원래는 여기 나와 있죠. 강도가 강간의 기회에 나가서 상처를 입혔다면 강도강간치상죄가 되는 게 맞는데 우리 형법에 강도강간치상죄라는 죄가 없어요. 없어서 이론 구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A가 있어요. A가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록 미수에 그치고 말았지만 이때 이 A라는 사람이 강간죄의 고의를 가지고 이 B라는 여성을 착수해 나갑니다. 그쵸? 폭행업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상해를 입죠. 그랬을 때 죄가 강도 강간치상이 되면 되겠지만 이런 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론 구성을 하냐면 첫 번째,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쵸? 상해를 입혔잖아요.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강도 강간 미수죄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강도 강간 미수가 있지 지금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상해라는 것이 지금 주체가 누구죠? 주체가 강도가잖아요. 강도범이지 강간범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강간치상이라고 하면 신분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1번은 강도범이고 2번은 강간범이니까 어떻게 A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신분이 두 가지가 나오죠? 신분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상해라는 것이 강간 과정에서 나온 건 맞긴 맞는데 어떻게 A는 한 사람인데 신분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이것을 강간이라 하지 않고 신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A가 한 사람이므로 이것을 강도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강도 강간 미수와 강도치상이 되는 것이고 이 상해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를 강간이라고 하는 행위 하나의 과정에서 생긴 상해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교재로 와서 보시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것은 행위가 한 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강도 강간 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되면서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험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에 상상적이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나오면 틀리고요. 그리고 강간치상죄가 아니라 강도치상죄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도를 강간으로 바꾸면 틀리고 상상적을 실체적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됐죠? 자, 27번 갑니다. 자, 27번도 별표. 자, 이것은 제가 결과적 가중범 할 때 있어요. 맨 앞에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했다.
그러니까 A가 있는데 B가 있는데 A가 강도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강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가면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저 피해자들이 나를 신고할 것 같아요. 난 교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죽여버리자. 살인 고의를 갖고 그냥 칼로 찔러 죽이면 될 것을 살해할 목적으로라는 말은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그 말입니다. 불질러 태워 죽여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버리죠.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불에 타 죽습니다. 소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A 대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강도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러서 현주 건조물 방화 적지 마세요. 살인죄 이런 죄가 있어요? 강도 현주 이런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죄가 없기 때문에 판례는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강도라는 사람이 어쨌든 자기의 목적대로 사람을 죽이고자 불로 태워 죽였잖아요. 강도가 죽인 거예요. 강도가. 그래서 강도 살인죄가 됩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에 불로 태워 주겠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로 태워 주겠다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만들어져요?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죄 치사죄. 치사죄지 살인죄가 없잖아요. 부진전 결과적 가증범이잖아요. 그래서 요 죄는 두 가지가 되었는데 한 번 불로 태워주겠잖아요. 상상적 경합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강도살인죄와 방화치사죄가 되는데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실체적이라고 해서 나와요. 실체적. 틀립니다. 왜냐하면 강취한 후, 이 후자에 자꾸 신경이 가기 때문에 실체적이다 하면 틀려요. 상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 있죠? 무지 잘 나와요. 무지. 자, 28번.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근데 그 체결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것이 제3자 뇌물수수죄도 되면서 동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까지 돼요. 그래서 행위는 한 번 했는데 죄가 각각 성립했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이겠죠. 그렇죠? 다음. 자, 28번은 강론에서 자주 배우는데요.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의 개수는 공무원 수를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죠. 여럿의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는 여러 개가 됩니다. 공무원 수니까. 근데 폭행협박이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 돼요. 근데 그 폭행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에 나와 있죠.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고 것이라면 이것이 관념상 행위가 한 개라는 거예요. 한 개. 자연적 의미 행위가 아니라 사회 관념상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면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수에 따라서 죄는 여러 개지만 관념상 행위는 한 개였기 때문에 상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판례 강론가면 나와요. 자, 밑에 두 명의 경찰관이니까 죄는 두 가지겠죠. 그렇죠? 근데 차례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회 관념상의 행위가 한 개라는 거예요. 사회 관념상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요 2번도 별표 쳐보시고 자,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공무집행 방해죄니까 역시 여러 사람이니까 죄는 여러 개겠죠. 그렇죠? 근데 행위가 한 개였다면 사회 관념상 행위가 한 개였다면 상상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번하고 30번을 묶어보세요. 거의 취지가 같아요. 31번. 자, 금원을 갈취를 했다. 그럼 공갈죄 되겠네요. 근데 돈을 뺏은 것인데 법정 중개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돈을 받았어요. 겁을 줘서 초과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 중개법 위반죄가 됩니다. 이 피고인이 누구예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상한을 초과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갈취해서 폭행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간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되면서 중개업법 위반죄가 된다. 그쵸? 한 번 돈 뜯어낸 것이니까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죠. 자, 밀수가 강도를 통해서 취득한 것입니다. 강을 통해서 취득한 것은 한 번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밀수품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관세법 위반죄가 되면서 동시에 강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돼버리죠. 밑에도 관세품을 절취했다. 절취는 한 번인데 그러면 절도죄만 될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관세품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관세법 위반죄까지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비슷하니까 묶어볼게요. 34번.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보호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것은 한 번이죠. 한 번인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주차장 부지.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죄가 되면서 동시에 주차장법 위반죄까지 되는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는 거 하지 마세요.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다 기출된 것입니다. 35번.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다중이 집합하면서 폭행협박 송괴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소유죄가 돼요. 소유죄가. 강론 가면 배웁니다.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협박 송괴를 하면 소유죄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냥 폭행협박 송괴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를 외치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외치면서 했다는 거예요. 외치면서 한 것은 이 포고령 위반죄까지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한 번 폭행협박 송괴 행위를 했지만 구호를 외치면서 했기 때문에 포고령 위반죄까지 되면서 상상적 경합이다 는 것입니다. 36번. 당자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였다. 밑에 거래정지 처분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 뭐가 되죠? 거래정지 처분이에요. 거래정지 처분 받은 것을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되면서 동시에 조합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상 배임죄까지 됩니다. 그래서 당자수표를 조합 이상 명의로 발행한 것 자체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되면서 동시에 업무상 배임죄가 되고 행위는 한 번 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이에요. 자, 37번 가볼게요.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따라서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행위가 한 개라 그랬잖아요. 한 번 횡령했는데 그게 여러 개의 재물이라는 거, 위탁관계 여러 개라는 거죠. 그랬을 때 행위가 한 번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다는 것이에요. 밑에 보니까 A 회사와 위탁관계 맺었죠. B 회사와 위탁관계 맺었죠. 근데 한 번 처분했습니다. 한꺼번에 처분했다. 행위가 한 번인데 A 회사에 대한 횡령죄, B 회사에 대한 횡령죄니까 뭐가 됩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